빌 게이츠가 1년에 2번씩 생각 주간을 필요해서 저는 통나무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생각하고 책 보고 나온다는데, 여러분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없는 분들은 2번 누르세요. 제가 빌려줄 테니까. 앞으로 부자부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별장을 마련했습니다. 숲속에 막 새소리 오는 곳에다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은혜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위해서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저도 이번에 떠나요. 생각 좀 하려고 베트남에 명절에 가는데 아들하고 둘이만 갑니다. 조용하게 있다고 해야 되는데 와이프까지 가면 시끄럽잖아. 그치? 사사건거리 그냥 따지는데 이거 생각 좀 하려고 아들하고 둘이만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왜 안 될 거냐고. 지난번에 집사람이 몽고 갔다 오더니 몽고가 조용해서 좋더라나.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둘이만 가네 이번에. 그래서 무조건 예약을 했더니 우리 둘이 왜 자기는 빼놨냐고 또 따지는 거 있지. 지난번에 그 몽고 갔다 와서 아들 미안하니까 둘이 가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래서 무조건 예약했지. 그랬더니 또 딴지가 나온지. 뭔 딴지가 나온지 알아? 요새 뭔 모기가 댕기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 많이 죽는다고 댕기열인가 날 그것 때문에 요새 가면 안 된다고 취소하라고 또. 아이고. 그럼 혜빈님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한번 물어보고 사업가한테 물어봐야 돼. 베트남 예약을 했는데 댕기열 시끄러워. 취소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가야 된다 1번. 취소해라 2번. 댕기열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쳐보세요. 네. 무조건 네, 전하겠습니다. 무조건 가야 한다고. 가지 말라고 막 그래. 그래갖고 네, 해피님 전할게요. 해피님이 무조건 가야 된다고 했다. 무조건이야. 네, 무량님 어서오세요. 식구들 많이 왔네. 잘 들어 이거 봐.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부자아빠 연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장만을 했어요. 제가 돈이 못 써놨어요. 연회원들이 다 연회비 내가지고 제가 그 뭐 해야 돼요? 그 돈을 연회원들한테 공급해야죠. 봉사해야잖아요. 빌 게이츠는 생각하기 위해서 1980년부터 매년 2차례씩, 그래서 2층 오두막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빌 게이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답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죠? 자, 쓰세요. 세계 제일의 부자. 생각 주간이 있다. 써요. 1년에 2번 정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투자 안 되고 지금 돈이 뒤를 빠꾸 하는 놈들, 니들은 무조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어. 뉴스 찾느라고 그냥 유튜브에 그냥 5만 가지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공해라고 그럽니다. 그죠? 정보의 공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게 뭐죠? 그건 옛날에도 있었죠. 여러분이 듣고 있는 모든 시대에 관한 얘기들은 다 정보, 소음입니다. 그렇죠? 소음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은 칼 뉴포트 조지타운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빌 게이츠의 생각 주간을 딥워크라는 개념을 설명해요. 딥워크. 외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할 때 인지 능력을 한계에 끌어올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들이 모방하기 힘든 가치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 조앤 롤링도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할 때 집과 카페를 전전하며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했다. 그 다음에 칼 융은 취일이 호숫가 근처에 볼링겐이라는 마을에 작은 돌집을 짓고 주기적으로 방문했다. 그곳에 불을 피우고 물을 길는 동안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단순한 생활, 밥도 해먹고, 볼링겐에 나는 진정한 삶의 한복판에 존재하며 나 자신에 가장 가까워졌다. 이건 받아 적어봐. 딴 거 쓰지 마. 나 자신에 가장 가까워졌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과 가까워집니까? 여행을 가는 거는 자신과 가까워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인 프로덕티브 프로의 롤라 스텝 회장은 우리에게도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제3의 공간이 필요해요. 무엇인가 창조적인 것을 생각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려면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동료, 배우자, 아이, 반려동물, 기술등, 동료, 배우자, 여기 써있네. 생각을 갈 땐 배우자를 떼놓고 가래. 주저리 마누라, 잔소리하는 마누라, 동료, 배우자, 애들, 반려동물, 기술 등이 어떤 나를 방해해. 기술이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없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일을 해내기는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보다는 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삶은 고통이며 생존은 그 속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니체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린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인데 투자까지 곁들이면 고통이 따따블로 오는 거예요. 투자는 고통이잖아요. 고통의 사업이고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사업이라고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든 분들 얘기해보세요. 고통 없는 삶이 어딨어. 삶이란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삶이란 고통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 하나 해야 되겠죠? 원고 없이 기도 한번 해볼게요. 두서없어도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식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중에는 투자가 별로 힘들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투자로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고, 특히 내 마음속에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신용, 수탁론, 가득강 등으로 탐욕을 부려 실패하고 크게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식투자는 정석투자, 원칙을 지킬 때만이 고수로 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또한 부자박에도 건강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정석투자를 가르치고 그들이 부자 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아멘. 약간 여러분들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 매일 우리가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사는 게 주식 투자라고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이 주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식에 눌려서 가위에 눌리면 여러분 무조건 주식 투자한 그 자체가 죄악이야. 재앙이라고, 재앙. 어린 것들은 이 주식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 잃어. 힘들 때 톡하게 돼 있잖아. 그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구호가 정말 여러분들의 힘을 많이 줍니다. 에너지가 막 나와요. 심리학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구선수가 어깨에 양팔을 들고 들어올린 거나 어깨를 쫙 벌리고 자신감 있게 나올 때는 그 선수는 승리하지만요. 나올 때부터 뭔가 어깨를 추워져 있고 그러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몸짓, 마음의 언어, 몸의 언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를 한번 같이 해보는데요. 모바일 가진 분들 제가 마이크를 조금 줄이고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처음 온 회원들은 욕하겠다. 저 인간들 약간 또라이인가. 주식상에서는 승리하는 데는 또라이가 안 되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매일 여러분 고통을 주는 이 주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라이들만이, 또라이들.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점점 더 좋아진다. 10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달라지니까. 자, 같이 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하나.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둘.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셋. 나는 날마다 나의 계좌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나의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나의 건강이 날마다 모든 점에서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점점점 더 허리가 가늘어지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10번. 자, 기분이 아마 싹 달라질 거예요. 부자빠 방송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국산품 애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했으면 불매운동이라도 하자. 그죠? 준비됐나요? 받아 적어요. 딴 거 없어요. 국산품 애용하면 됩니다. 예, 일제 쓰지 말고 국산품만 쓰면 돼요. 예. 이 새끼 아주 아베를 보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700조나 팔아줬답니다. 1년에 70조 정도를 걔네 물건을 팔아준다는데 여러분 그런 고마운 고객을 망하라고 한국에 필요한 물건은 수출 안 한다고요. 안 판대? 개새끼. 안 판다면 사지 말자고. 안 사 이 새끼야. 안 사고 안 간다. 이런 새끼들. 골프장도 내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인데 자제들 하세요. 국내에도 골프장 많으니까. 아니 한국 사람을 완전히 망하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왜 물건을 팔아줘야죠? 아주 나쁜 놈의 새끼예요. 1910년에도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36년간 말이에요. 개돼지 취급하고 쌀하고 젓가락 몽댕이까지 쇠몽댕이 다 뺏어가고 개새끼들 말이야.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이야. 신일본 제철에 끌려가서 노동한 게 너무 어려워. 임금 좀 달라고 하니까 개새끼들 뭐 약속 어겼다고 이 새끼들 말이야. 이런 개새끼들
국산품이 1등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자, 철이 세계 1등이야. 반도체 세계 1등, 핸드폰 세계 1등, 게임도 1등이야. 많아. 조선, 못 간 게 현대차만 못 갔어. 전 세계 3위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국산품. 자, 그 다음에 IMF에는 금모기 운동이 아베의 침략에는 국산품 애용이죠. 그죠? 이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부자 아빠가지고 이번에 현대차 1등 보내기부터 벌써 이 도요타를 눌러버리더니 내가 보기에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싹이 나왔어요. IMF는 금모기 써요. 아베의 침략엔 국산품 애용. 요걸로 보내면 되지. 예. 기내 제품을 그렇게 많이 팔아주는 1등 고객을 갖다가 나라 망하라고. 그런 거래처 사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쓰지 말아야지. 역시 볼펜 같은 거 일제 있으면 다 버려. 앞으로 문방구 가서 일제 볼펜 사지 말고. 아이고, 근데 큰일 났네. 다이소가 있는 거를 파는 우리나라는 없나? 다이소가 보니까 쬐까는 것들은 다이소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걸 또 이마트가 그걸 안에다가 다이소를 설치해놓고 일본 제품을 팔고 앉았네. 이마트 그 새끼들 했던. 이마트는 각성하라 이 개새끼들아. 거기다가 유니클로도 올려놨더라고. 갖다 매장에 뒤놓고 유니클로 팔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이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다이소 보내야 되겠죠. 예. 유니클로 같은 옷 좀 만들어가지고 좀 해보세요 좀. 에이, 국산품 애용으로 다 이길 것 같아요. 요번에 그래서 요게 현대 하이드리브카 요 소나타인데요. 지붕에 이게 태양광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태양광 깔린 거는 달리면서 전지 축전하고요. 요거를 요번에 제가 한번 사볼까 하는데 이번 토요일은 제가 시승식 한번 해보려고요. 요거 한국 자동차는 아직도 독일, 일본에 비해 많이 더 뒤떨어지나요? 라는 글을 한번 읽어봐요.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한국차는 20년 전 한국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등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평가입니다. 동등하대. 한국차라고 하면 생산 수준이 말한 것도 이보다 현대차의 수준을 말하는 것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아무리 스스로 자신들이 세계 최고로 한들 다른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최고 그거 아니죠.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현대차가 나쁘다고 한들 외국 사람이 현대차 좋다고 마구 사버리면 이 또한 적절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현대차 능력이 어떤가 살펴봅니다. 먼저 르노 프랑스 최고의 차 레터튜드를 어디에서 생산하면 부산 공장에서 합니다. 르노 최고의 차가 부산에서 생산한대. 부산에서 생산해서 프랑스로 수입 가져갔습니다. 이는 한국차의 생산 능력이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에 뒤지지 않는 의미입니다. 현대차가 몇 년 전에 아랍에서 최고 럭셔리 차를 뽑았는데 에쿠스가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등을 앞지르고 1위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BMW 미니하고 IS30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영국에서는 미니하고 현대 IS30하고 가격이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니가 1.5배 가량 비쌉니다. 현대차가 떨어진다면 값만 비싼 한국 현대차가 외국에서 안 팔리겠죠. 유럽과 FTA 협상에서 유럽에서 한국차 수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한국차가 별 볼 일 없다며 그런 짓을 안 했겠죠. 이거 막으려고 했다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 빵빵하니까 그러면 또 벤츠와 페라리에서 현대차 엔진 고금을 해달라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유무를 따라서 그런 설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현대차가 이미 세계 수준의 엔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 현대차는 세계 10대 엔진을 여러 차례 배출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승용차 부분의 전 부분을 최고 안전 등급 최초로 획득한 차는 제네시스입니다. 야, 제네시스 사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BMW 샀더니 정말 쪽팔려. 창피해. 회개합니다. 미국에 지나, 나 아니야, 이거, 우리, 블룸버그가 사장,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야, 이거. 이거 내 의지가 아니고, 우리 블룸버그가 아직까지도, 외제를 좋아해, 외제를. 미국물을 좀 먹고 오더니, 미국에서는 BMW를 제일 알아준다네. 미국에서 지난 2월까지 럭셔리 차 판매 부분에서 순위는 1위 벤츠, S클래스, 2위부터 BMW 시리즈, 파나멜라, 3등이 제네시스 90이었답니다. 그러면 아직 3등은 한다는 거예요, 3등은. 넥서스, LS, 아우디, A8을 제네시스 G90이 따라잡았네. 딴 데 가면 박수쳐. 넥서스, LS와 아우디, A8을 제네시스 92, G90이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G90을 사야 되겠네, 하나. 사자고요. 요번에 G90, 제네시스를 바꾸는 사람들에게 제가
예, 일주일씩 초대해 주겠습니다. 특별히 저 생각하는 그 숲속의 집을 제가 일주일씩 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현대차가 최고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죠. 어쩌다 한번 잘했다고 따라잡고 다시 따라잡히고 하는 것이 단적인 예로 연료 전지차의 최고는 혼다였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혼다를 따라잡고 야, 딴 데가 박수 쳤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 우리만 몰라, 우리만. 갇혀있는 거야. 안 읽어. 내가 읽어줘야 되고. 얼마 전부터는 도요타가 현대차를 따라잡았습니다. 또 이미 현대차가 초기 품질지수 평가에서 종종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다른 차들이 1위를 한다고 말이고, 그죠? 수시로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말이 된 겁니다. 현대차 회사 가치가 BMW를 따라잡은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역시 다시 뒤졌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전세계 판매량을 한국차가 일본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GM과 함께 전세계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GM과 같이 다투고 있대. 참고로 어떤 사람은 역사와 전통을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코니세그나 부가티가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단순간에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좋은 차가 역사와 전통이 뭔 소리야. 벤주? 아유, 난 타보니까 답답해. 지금은 역사와 전통은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더 품질을 보다는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더 품질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자동차는 물론 안전, 주행성, 고장률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 내놓은 물건에 따라서, 즉 차종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 익스프로우는 안전도가 매우 떨어지는 3등급인데 몬데우스는 수입차 부분 1위를 했습니다. 말리부는 보행 안전도에서 매우 뛰어난데도 주행 안전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BMW 520D는 안전도 시험에서 스파크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는데 지난해 페리 모델로 다시 한번 바꾸 시험에서 역대 최고점을 득점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는 전 세계에 평준화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전 세계는 자동차는 평준화되어 있다. 쓰세요. 이거는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 앞서고 어떤 부분을 뒤지고 이런 면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는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 탓에 어느 회사가 국가가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대입니다. 이거 보니까 1등하는 별거 아니겠죠. 우리가 현대차 밀어주면 어떻게 해? 현대차 주식 사고 현대차 타고 현대차 응원하고 그러면 현대차 IR 끝났다. 그지? 종목 분석 끝났어. 종목 분석 딴 거 있냐? 그리고 버핏 봐라. 버핏 코카콜라 사고 지랄하고 코카콜라 처먹고 앉았잖아. 늙은이가. 난 안 먹어. 너희들은 왜 현대차 주식 사면서 차는 지랄하고 BMW 넥서스 타고 도요타 타고 지랄이냐. 나부터 반성한다. 너는 왜 현대차 추천하고 이 새끼야. BMW 타고 지랄이냐.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버리나 이거. 해외로 수출해버려. 근데 말하는데 이루어지더라고. 없애야지. 그럼 없어지더라고. 묘하죠? 여러분도 없애야지 없어집니다. 전설님이 추석한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이제 현대차에 대한 여러분 앞으로 1등 가는데 별 지장 없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현대차 주식 사고 현대차가 잘 되기를 자꾸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대로 현대차가 1위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조선, 제철, 반도체, 핸드폰 뭐 1등이 엄청 많잖아. 1등. 우리가 타이어 수준도 엄청난 거 알아요? 한국 타이어? 이거 뭐 믿어주세요. 근데 좀 1등 인정될 때 사면 먹을 게 없어. 1등이 진입한 다음에 사와라. 주가이 멀리 올라가 있지. 그때 또 현대차가 1등이라고 주식 사는 놈들 많을 거예요. 막차들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식 투자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불편함의 원칙. 편안함은 두뇌를 멈추게 한다. 요건 정말 써야 되겠죠. 쓰세요. 편안함은 두뇌를 멈추게 한다. 누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두뇌는 활동을 멈추게 된다. 어떤 사람이 창의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진정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떠나야 한다.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방랑하라. 편안함을 느끼면 안주해서는 안 된다. 난 이사를 자주 가 그래서 마누라한테 맨날 욕먹으면서 작년 11월에 이사간 집을 올 봄에 이사가고 올 봄에 이사간 집을 9월 20일 날 또 이사가. 날 찾을 생각하지 마. 나는 편안하지 않아. 계속 옮겨.
적응은 우리나라 개성과 지성을 밝히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적응, 지능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만족을 느껴서도 안 되고 경제적 안정감, 육체적 안락함의 수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며 육체적, 정신적 방랑해야 합니다. 불편함의 원칙. 우리 투자가 늘 불편하잖아. 아베가 때려서 불편하고, 지수가 올라가서 불편하고, 지수가 떨어져서 불편하고, 뉴스가 나와서 불편하고.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불편을 즐겨야 돼요. 불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늙은이가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잘 이사 다니고 하는 건 뭐야? 영이 맑아서 그래. 난 70 먹은 친구들하고 잘 안 어울려. 답답해. 대학원 동문회에서 만나면 막 늙은이들 나라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 맨날 가서 만나면 나라 망할 얘기들만 해. 망할. 안 망해. 나라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건 정치인들이 바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퍼나르지 마세요. 그럼 주식이 안 보여. 우리는 여든 야든 무슨 성향을 가졌든 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정당에 너무 미친 듯이 세뇌되지 말라 말이야. 냉정을 찾고 우리는 투표할 때만 가서 도장 찍으면 됩니다. 여와 야는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특정 정당을 막 지지하면서 그 당이 최고 돼야 된다고 우기는 것은 독재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양당의 힘을 편안하게 실어주십시오. 야당이 약하면 야당을 밀어주고 여당이 약하면 여당을 밀어주고 그래야 우리가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주식이 잘 되는 길이라고요. 맞아 틀려? 여러분 그렇게 할 거죠? 앞으로 나아갔지? 우리는 무당파 초당파라고 그래야 할까요? 초당파라고 그러냐? 무당파라 당을 하나 제가 만들려고 초당파로. 근데 가만히 이 당 색깔을 연구해 보면은 다 고향에 기반을 두고 있어. 비겁한 거야. 여러분 고향에 기반을 두고 정당을 지지한다면 여러분들은 당파 싸움이 아니라 지역 감정입니다. 반성들 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지역 감정을 영원히 물려줄 겁니까? 세계 제1의 국가가 되려면 우리의 지역 감정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이 다른 분들을 존중하고 껴안으셔야 됩니다. 아주 골마있어 내가 보면. 배운 대로 행동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다. 주식시장에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주식은 뭐죠? 역발상으로 보면 배운 것과 반대로 해야죠. 이건 정말 매일 읽어도 좋은 거예요. 악재의 주식을 사고도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새죠,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근거 없어 보이는 상태에 주식을 사고 사는 일에 익숙해야 된다. 뉴스, 수익, 경제 상태 등을 보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법칙책을 읽으면 머리가 완전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IT는 사면 안 된다. 우리는 옛날부터 IT 샀죠. 법칙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 난 말을 안 들어. 우선주 사지 말라는데 사잖아. 우리 아빠가 우선주. 아이고 그 우선주 샀던 게 뭐야 이게. 우선주 이게 뭐야. 이거 맞춰봐 누가. 이게 뭔지. 무량이 계단데 회원 계신 말에 댓글 안 단 사람들. 이 댓글 받고 은혜받아. 이런. 자. 요건 지금 나왔지, 계양정기, 그지? 요것도 무량리 거네요, 그죠? 예. 요것도 계양정기야, 계양정기. 우선주. 버핏이 하지 말라는 거 했더니, 돈 돼, 안 돼? 요거는, 한진칼 우선주. 버핏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 했지. 이건 전설린 거. 459% 먹었대요. 버핏책은 다 버려. 알았지? 버핏이 쓴 것도 아니야, 새끼들. 그리고 뭐, 버핏 주주총회 가지 마, 그런데. 거기면 모바일 갔을 때, 거기 멀리까지 왜 가? 난 그런데 왜 들어가는지 몰라. 잘 보세요. 이 한직한 우선주 차트를 보면 나무, 이런 나무 같잖아. 나무가. 에?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담양에 이렇게 멋있는 길이 있다네. 메타세콰이어. 이 길을 한번 꼭 가야 되겠죠, 우리? 단체로. 여러분, 그리고 9월은 기술적 분석의 달입니다. 이 바닥에서 심리와 이 가격. 심리와 가격을 잘 볼 수 있는 게 뭐죠? 차트예요. 거기에 뉴스 빼고 볼 수 있는 건 차트라고요. 차트만이 대중들의 심리,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게 주도가 될지 이걸 강의할 거예요. 이번 9월엔 차트를 배우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봐. 이제까지 돈 많은 기술적 분석가를 본 적이 없다라고 비꼬는 인간들이 있다. 차트쟁이가 돈 번 놈이 없다. 그지? 사실 돈 번 놈 별로 없어. 말하는 사람들은 나는 항상 비웃는다. 사실이 이런 말은 오만 교만의 지각이 없는 말이다. 나는 9년 동안
법비책 열심히 있고 재무제표 분석을 했지만 돈을 벌지 못했고 기술적 분석가로서 비로소 부자가 되었다. 마티 슈왈즈.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무제표만 너무 달달해워도 절대 바닥 못 써요. 기술적 분석이 거기서 말을 해주거든요. 어차피 너 장기 보유하면 다 먹어. 다 먹는데 기왕이면 쌀 때 사지 않을래? 그건 뭐하고 같이 와? 기분적 분석과 같이 온다. 기술적 분석과. 그지? 기분이 나빠. 후덜덜. 응. 후덜덜덜덜. 그 아무 때고 사도 되잖아. 아무 때고 사도. 그죠?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이 뭘 얘기해? 심리와 정치와 뉴스가 여러분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이건 종합지수예요. 보세요. DJ 정권 모두 다 알아망하는 IMF. 여기 이라크 사스 전쟁. 여기 MB 3월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3천 보낸다고 돼. 그 인간 아직 2000밖에 안 되네. MB야 3천 보낸다고 어떻게 된 거야? 아직까지 지랄하고. 주댕이로 예측하면 절대 안 맞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전문가들이나 이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예측하면 반대로 간다 써요. 일단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갈 때 가더라도 언제가 조정하고 간다. 그 인간 저렇게 푹 빠졌으면 니먼 사태가 왔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했지. 주식은 잘 모르는 거고 주식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건방지게 여기서 그냥 3천 간다고 이 꼭대기에서 2008년 3월에 내가 뽑았는데 아유 내가 뽑았는데 그때 책이 너무 좋아서 책 보고 책을 잘못 보면 독이 돼. 신화는 없다 했나? 뭔 책이냐고요 그때. 아이고 그 책 읽어가지고 그냥 책에 뼈 빠져가지고 뻥인데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여자 대통령 나온다 그래가지고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또 뽑았지. 지랄하고. 그러고 보면 나도 집단화의 일원이야. 한 인간이라고. 정치를 보면 이 뽑은 걸 보면은 집단화거든요. 잘못 뽑든 잘 뽑았든 50% 이상이 넘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면 그걸 뽑은 사람들이 집단화가 됐다는 말이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된 거지. 그지? 그렇지만 주가는 뭐야? 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주가가 제일 많이 간 건 어디서 갔느냐? 진보 정권에서 많이 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진보 정권이에요. 이거 중요한 자료인데 오늘 이거 한번 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보 정권이야. 진보 정권. 네, 여기서 진보 정권이야. 주가는 참 묘하게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하고 주식이 많이 갔어. 그 진보 정권을 미워하지 마라. 뉴스에 너무 젖어있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얘기 들으면 나라 망할 것 같잖아. 그거 믿지 말어. 여기서도 다 망한다고 그랬어. 개새끼들. 다 망한다고 그랬지. 여기서도 나라 망한다. 여기도 전쟁이 나서 나라 망하긴 왜 망하? 안 망하잖아. 주가만 올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을 보고 여러분이 중립 무당파가 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알았죠? 주식에서 돈 벌고 싶으면 무당파가 통합파라고 그러냐? 묘한 일이죠. 그죠? 왜냐면 앞으로 세상이 맑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황금소나무를 찾아 담아야 돼. 황금소나무는 이렇게 장이 나쁠 때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황금소나무도 미국에서도 보면 전수된 전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담아야지. 황금소나무를 장이 나쁠 때만 담아야 되거든. 장이 나쁠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때고 담아도 돼. 우량주는 아무 때고 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담으면 좀 더 싸죠. 그죠? 그리고 아무거나 황금주가 아니죠. 어떤 것들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끝나는 것도 있으니까 황금주를 찾아서 담는 거. 이거 보면 여기도 어려울 때잖아요. 어려울 때 황금주를 담아서 아무 때고 담아도 돼요. 국산으로 가서 국산 주식에서 그걸 내놔보라 그러면 아무 때고 담으면 되잖아. 월봉보라고 아무 때고 담으면 되지. 그런데 쌀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가 언제 환란이 왔을 때. 지금같이 뉴스가 지랄 같으면. 그지? 이러면 싸잖아. 이럴 때 들어가면 빨리빨리 부자 돼. 이럴 때 들어오면 고통을 받고 부자가 돼. 이럴 때 또 신용가 있으면 거지가 돼. 우량주가 사람 잡어. 우량주로 거지 된 애들이 많아요. 삼성전자도 여기서 아마 신용권 애들은 이번에 깡통 다 났을 거야. 쓰세요. 우량주가 개미 잡는다. 좋은 장에서는 개미가 다 펀드에 작살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내 펀드 들었는데 그 신용 마라톤인가 뭐 들었는데 20% 빠졌다고 쪽지 왔다. 기분 되게 나빠 죽겠네. 저런 놈식이다. 별거 일 없어 펀드. 근데 펀드를 어디서 들어야 돼? 펀드는 지금 우량주를 여기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마. 잔재주 부리지 말라고. 자 그냥 아무 때고 사면 돼요. 이거 여기 사도 다 부자 돼. 여기 사도 부자 돼.
근데 여기서 부자 되는 방법이 있는데 신용을 안 해야 돼. 신용하면 여기서 하면 어떻게 돼? 부자들 주식을 샀다가 거지가 돼. 아직도 카드 깡하고 스탁론 신용 쓰는 놈들 조심해. 전문가 선택 실력이야. 전문가가 그런 걸 말하는 새끼는 다 이상한 놈이야. 그 다음에 전문가가 철저하게 계좌를 조사해, 조사. 전문가가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오래오래 부장과 강의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구천을 헤매고 있는 인간들 있지. 상담 신청해. 내가 진단해봐야 돼. 병이 다 병이 있거든. 스탁론 병, 저 신용병, 그 다음에 깜짝깜짝 놀래는 병, 뉴스병.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귓근육병, 뭐 바이오병, 테마주병, 병이 많아. 정치 테마주병. 아주 그 귀신들 껴가지고 그거 쫓아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황금줄 담을 봐요. 와, 우리 대표님 보니까 그냥 겁나게 수익 나버렸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55만원 산. 참네. 크리엔 사이언즈 이런 거 뭐 4,600원. 야, 정말 대단하다. 다른 거 없어. 그런 것들이 보면 장기로 보면 뭐 이런 메타서케어 같은 이런 나무잖아요. 이게 황금 소나무 아니에요. 이건 황금 소나무가 아니라 황금 메타서케어예요. 그죠? 이것도 가을 되면 황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황금주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전략은 이거라고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여러분 황금주 닫고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잔재로 뭐 금액 작은 분들이 보면은 꼭 단타방에 가서 단타 쳐가지고 종잣돈 만들어 갖고 온다는 놈들 잘 들어. 다시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깡통 나가지고. 종잣돈은 어떻게 만들어? 개 같은. 종잣돈은 노동해서 버는 거지. 종잣돈을 단타에서 키운다는 새끼들 더러운 꼴을 못 봤어. 다 거지 돼가지고 노동하더라고. 그러니까 노동을 빨리 하고 싶으면 단타방으로 가. 알았지? 종목 압축해. 그러고 가서 노동하면 돼.